미리미리 좀 관리하자고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술은 스킨 부스터는 요즘은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주입해주면 얼굴이 부드럽게 광이 좀 돌아요. 남자가 받으면 좋은 스킨 부스터, 여자가 받으면 좋은 스킨 부스터가 원인에 따라서 선택하기에 좋은 시술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보선 원장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어떤 부분이 변하길래 옛날 사진을 봐서 달라 보이고 그러는 건가요?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건 얼굴 탄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피부에 있는 콜라겐들이 거의 1년에 대략 한 1% 정도씩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얼굴에 콜라겐이 많이 있어야 얼굴도 탱탱하고 탄력도 좀 잘 잡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이제 살면서 조금씩 떨어지니까 얼굴 전체적인 탄력도 좀 떨어지고, 걸으면서 얼굴도 잘 접히고 얼굴에 주름도 좀 생기고 또 젖살도 많이 빠지죠. 그래서 옛날 사진을 봤을 때는 엄청 탱탱하고 약간 막 얼굴에 주름도 없고 탄력도 많아 보이고 하는데 30대만 조금 넘어가면 이제 그게 과거 사진을 봤을 때 확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주름이나 탄력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이제 나이를 들어 보이게 한다, 이런 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변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쉽게 말했던 주름, 여기저기 다 생겨요. 막 잔주름도 생기고 눈가, 막 이마, 이런 주름들. 그 다음에 또 탄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 하관 쪽으로 처지는 것들이 보이죠.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매끄럽고 탄력이 딱 잡혔었는데 탄력이 떨어지니까 이 불독살, 심부불도 막 이렇게 처져 보이는 것 같고, 이중턱도 이렇게 좀 막 접히고 여기도 탄력이 처지고 막 피부가 너무 말랑말랑해가지고 힘도 없고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늘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모공도 보이고, 특히 또 남성분들은 수염이 시간 지나면 더 막 두꺼워지고 굵어지고 하니까 수염 자국도 이제 나이 들어 보이는데 한몫하고, 피부과에 무작정 와서 이렇게 나 피부과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이제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남녀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고요, 남녀가 공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통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에 말했던 주름이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주름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 두 개씩. 그리고 30대 초반만 되더라도 아직은 막 패인 주름이 생겼다기보다는 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니까 피부가 쉽게 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눈 막 아파서 눈 이렇게 찡그려서 감아도 눈가에 막 주름 안 잡혔었는데 너무 쉽게 잡히고, 그래서 얘네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보톡스겠죠. 남녀가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보톡스를 단순히 주름이 예방돼서 맞냐라기보다는 얼굴에도 표정 근육들이 여러 가지가 분포돼 있잖아요. 얘네들을 막 과하게 수축했다 이완했다가 이렇게 막 쓰다 보면은 근육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육의 긴장도나 활성도, 수축 이완의 반복도에 따라서 콜라겐도 그만큼 잘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아주면 주름 예방도 되지만 이 콜라겐이 과하게 감소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프팅 시술도 도움이 많이 되죠. 중년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30대만 봐도 야, 탄력 좋은데 뭘 하냐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30대의 입장에선 또 아니잖아요. 20대 때 나의 그 탄력 있고 탱탱했던 피부가 생각이 나고 그거를 이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만약에 미리미리 좀 관리하자고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술은 남녀 불문하고 세르프 이런 거 많이 되고요. 볼륨어나 뭐 서마지나 올리지오나 덴서티 같은 그런 고주파 리프팅, 얘네들은 이제 피부에 겉탄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피부가 힘이 없고 말랑말랑하지? 그리고 막 피부에 잔주름도 잡히고 그러는 것 같다 라고 할 때 고주파 리프팅 시술은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받으면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꼽자면 스킨 보톡스가 있죠. 이거는 앞에 말했던 그냥 주름 보톡스랑은 조금 달라요. 주름 보톡스는 우리가 얼굴 근육이 과하게 움직이는 걸 억제시켜줘서 막 접히는 주름들을 예방하려고 하는 거고요. 스킨 보톡스는 스킨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잖아요. 피부 겉에서 생기는 실주름이나 잔주름을 얘기를 하는데, 이 피부가 전체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잔주름도 잡히고 모공도 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피부 겉에 쉽게 생기는 실주름, 그 다음에 모공이 늘어지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스킨 보톡스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리프팅, 그 다음에 보톡스, 스킨 보톡스, 이런 것들은 남녀 불문하고 누구나 받아도 좋은
시술이고, 마지막 하나부터 말씀드리면 스킨 부스터가 있어요. 스킨 부스터는 스킨 보톡스랑은 좀 다른데 얼굴에 맞는 영양주사 시술을 스킨 부스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스킨 부스터 시술도 남녀 불문하고 누구나 받아도 좋습니다. 근데 남자가 받으면 좋은 스킨 부스터, 여자가 받으면 좋은 스킨 부스터가 원인에 따라서 선택하기에 좋은 시술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남성분들이 받으면 정말 좋은 시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모 시술 받으면 되게 편하고 좋아요. 내가 정말 애정하는 내 수염을 없애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 빼고는 거의 다 제모는 받으면 좋죠. 아침에 막 굵게 나는 수염, 막 뭐 날면도든 전기면도든 대서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면도하면서 피부 손상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짱구 아빠 수염 있잖아요. 막 샤프신 자국 이렇게 박혀있는 그 자국만 없어져도 엄청 영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면도를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털을 밀면 밀수록 털이 굵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푸르딩딩한 자국을 없애야 얼굴이 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모 시술 완전 추천하는 시술 중에 하나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얼굴 피지 분비가 활발해요. 이 피지 분비가 심해지면 모공도 되게 쉽게 늘어나거든요. 피지 분비가 활발한 피부 같은 경우는 피지를 컨트롤해주는 시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PDT 치료나 아니면 골드 PTT 같은 피지를 컨트롤해줄 수 있는 이런 시술들을 받으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모공 늘어짐이 생각보다 심한 남성분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는 포텐자 같은 고주파 니들 시술도 모공을 이렇게 수축시켜줄 수 있고 재생시켜줄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니들 고주파 시술도 남성분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요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니면 결혼식이 있어서 내가 피부가 좀 칙칙해 보이니까 비비나 파운데이션 같은 남성 전용 제품들도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끔 한번 바르는데, 남성분들은 화장품을 다양하게 쓰지 않고 일단 화장품의 활용법도 좀 미숙한 상태라 이렇게 그냥 바르세요. 근데 대충 바르면요, 이 모공이 늘어난 게 점점점점 오히려 더 부각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격받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이 있어서 화장품을 좀 써보려고 발랐는데 여기 갑자기 구멍들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여자친구나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모공이 너무 커서 그렇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블랙헤드 같은 것도 조금 이제 지표가 될 수 있죠. 내가 이제 세안을 했어요. 꼼꼼히 하고 스킨로션도 바르고 완전 산뜻한 아침에 딱 출근하려고 거울을 딱 봤는데 왜 코랑 나비존 쪽으로 검은 점들 같은 게 막 보이지?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이제 시술이 필요한 상태인 거겠죠. 아무리 내가 세안을 깨끗하게 하고 보습을 잘하고 해도 안에 이제 정체되어 있는 피지들이 계속 박혀 있으면 걔네들이 바깥으로 노출됐을 때 산소를 만나서 산화가 되어서 검게 보이는 게 블랙헤드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시술의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내가 좀 화장품을 알아봐서 피지 연화제 같은 걸 좀 써보던지 해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팔자주름이 막 패여서 보인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마리오네트 주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눈밑 꺼짐, 그 다음에 옆볼 페인, 팔자주름 페인,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빨리 시술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남성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통증도 좀 참을 수 있고 하다면 가성비 있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리프팅은 슈링크나 브이로 리프팅이나 울세라 같은 근막을 좀 타이트닝 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프팅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남성분들은 피부가 좀 두꺼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한 자극으로 처짐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무조건 남성분들한테 이런 하이프가 좋다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건데 이게 방치가 좀 오래돼서 처졌다라고 하면 그런 초음파 리프팅 좀 강하게, 통증이 심해도 에너지를 좀 올려서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좀 됩니다. 여성분들은 초점이 탄력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탄력을 재생시키기 위한 스킨 부스터를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 통증 걱정도 워낙 많으셔서 통증을 좀 최소화하면 받을 수 있는 관리 중에 스킨 부스터가 대표적인데요. 요즘은 스킨 부스터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여성분들이 많이 받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리쥬란 같은 PN 성분의 스킨 부스터가 있어요. 보통 여성분들은 지성보다는 건성 피부가 많거든요. 근데 피부가 너무 건조하면 수분도 못 머금고 완전 잔주름도 잘 생기고 푸석푸석해 보여요.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요, 얼굴에 잔주름으로 생기던 게 주름이 아예 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의 수분감도 좀 채워주면서 속건조를 해결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도 적당히 포함되어 있고 항염 효과나 재생 효과도 낼 수 있는 연어 DNA 성분이 잘 포함되어 있는 리쥬란 스킨 부스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주베루 같은 스킨 부스터는 피부 탄력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스킨 부스터거든요. 그래서 모공 늘어진 것도 재생을 좀 시킬 수 있고 피부 탄력을 반복 시술로 피부에 힘을 좀 주면서 콜라겐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킨 부스터가 주베루.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많이 인기 있는 리투오나 주부아셀 같은 5세대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은 콜라겐을 직접 주입해주는 이식에 가까운 스킨 부스터인데 이런 것들도 피부 탄력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킨 부스터는 요즘은 히알루론산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건조한 상태에서 히알루론산을 주입해주면 얼굴이 부드럽게 광이 좀 돌아요. 그래서 피부 텍스처가 되게 좋아 보이고 광도 좀 돌아서 피부가 되게 건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입해주면은 히알루론산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바로 낼 수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항염 효과라든지 피부 재생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반복 시술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재생이 됐을 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스킨 부스터들의 이 피부 재생 효과를 경험하시는 건 보통 시술하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좀 체감될 정도로 피부가 개선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성분들은 리프팅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라인 정리에 되게 많이 꽂혀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울퉁불퉁해 보여도 라인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리프팅으로 제가 온다나 올타이트 리프팅 같은 통증은 적은데 즉각적인 효과가 또 좋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의 콜라겐을 리모델링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탄력도 잡아줄 수 있어서 이런 온다나 올타이트 같은 리프팅도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해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오늘은 내가 30대가 넘었고 이제 좀 관리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딱 처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시술들을 추천드렸는데 요걸 보고도 감이 안 오신다 라고 하면은 직접 피부과에 가셔서 상담 받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여성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볼륨어를 찍고 왔는데 사실 약간의 볼페임도 있고 이런저런 걱정도 많으시고 하셔서 제가 시술을 이제 적절한 걸로 바꿔드렸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무리 내가 이 시술을 하려고 마음먹고 찍고 가도 이제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도 있고 다른 시술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받고 가이드받고 첫 시술을 선택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 상담이 아니라 얼굴의 원인을 좀 분석해주고 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 선택해서 시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다양한 시술들을 추천드려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